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금융 인더스트리의 클라우드 기반 혁신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고종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근래 새로운 성장 비즈니스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AWS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사례 위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란 무엇이며 현재 관련되어 있는 국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유사한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비즈니스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챌린지가 무엇인지, 또한 AWS가 그런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KB국민카드 마이데이터 사업부의 양찬욱 팀장님께서 직접 KB국민카드의 AWS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경험, 그리고 그 과정 중의 레슨들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즉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개별 금융 소비자의 동의하에 여러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요.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서 신용관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 골자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은 나를 위한 체계적인 신용정보 취합 분석을 통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로 시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빅데이터 망 조성이라는 부분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해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간의 타임라인과 향후의 타임라인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8년에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말도 많았던 데이터 3법에 대한 처리가 조금 늦어지면서 일부 딜레이가 있었고요. 마침내 2020년 2월에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안이 공표가 되고 관련되어 있는 진행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2020년 8월에 최종적으로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현재 63개사가 사전 접수를 하신 상태고요. 내년 초까지 현재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인 4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시고 완료하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API 제공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 스크래핑 기술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법제화가 되면서 앞으로 스크린 스크래핑은 금지가 되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제공자들로부터 표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유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통합 조회, 즉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 거래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고요.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무 현황 분석, 즉 저의 혹은 개인 소비자의 금융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면서 신용도나 재무 위협이나 소비 패턴 등에 대한 그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신용도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상품에 대한 추천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유형을 저희가 PFM,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PFM이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란 이름으로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그 PFM이라는 명칭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PFM 사례 중에 미국의 민트닷컴 사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닷컴은 북미, 그러니까 즉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2천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사용 중인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2006년에 사실은 첫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인투이트사, 아마도 그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연말정산 세금 계산에 대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로 터보택스가 있는데요. 그 터보택스로 매우 유명한 인투이트사가 2009년에 민트닷컴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인수 비용 자체도 1억 3천만 불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인수했던 그 민트닷컴 서비스가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면서 2천만 명 정도의 그 소비자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고, 고객은 개인 재무 상태 확인하시고 지출액을 추적을 하고 투자 상황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l-in-One Finance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Budget Made Simple, Unlimited Credit Score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보시면은 아마 4.5점 정도로 그 고객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서비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민트닷컴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민트닷컴의 서비스들이 AWS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민트닷컴의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클라우드 운영 디렉터인 션 맥클러스키께서도 이런 커멘트를 AWS 사례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셨었는데요. 사실 민트닷컴이 두 가지 문제를 AWS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해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로는 도저히 그 탄력적인 인프라나 빠른 기술 지원 등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챌린지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AWS 기반으로 전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고 기존에 몇 주가 걸리던 신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간 이내에 배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셨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특히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등의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시면서 기존에 6개월 정도 걸리던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구현을 1주 이내로, 즉 90% 이상 빠르게 머신러닝 모델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쉽고 탄력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뛰어난 금융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민트닷컴의 케이스도 그렇고요. 그냥 국내의 그 정책들의 흐름을 봤을 때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챌린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신청을 하신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니시더라도 데이터를 제공을 하셔야 되는 데이터 제공 기업들 모두가 직면하게 되시는 당면 과제이고요. 그 챌린지들을 저희가 AWS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잠시 살펴보면은 먼저 가장 큰 그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 어질리티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한 빠른 서비스 출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곳에서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빠른 주기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빠르고 유연한 기반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더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사실 AWS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밸류 중에 하나가 AWS의 신속성과 유연성에 있겠죠. 두 번째 챌린지는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마이데이터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해당 금융사의 업, 은행이면 은행, 카드면 카드, 증권이면 증권, 그 해당 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져오셔서 분석을 하셨었는데 현재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서브 인더스트리의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셔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약간 논란이 되어 있었어요. 쇼핑 정보나 헬스케어 정보 등의 그 추가 데이터들이 지금 마이데이터 범위들로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분석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AWS의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로 이미 데이터 분석 능력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걸로 검증이 되었고요. 마지막, 사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용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은 보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규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됩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내 금융사의 경우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실 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따르셔야 하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 신용 정보처럼 그 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따르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구축, 그다음에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AWS에 대해 보안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십수년에 걸쳐서 검증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 해당되는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금융기관의 규제 대응, 현재 국내 규제 대응에 대한 경험, 그리고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신 회사들이 AWS 기반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 대응에 대한 부분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내 사례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요. 사실은 국내 사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KB국민카드의 양찬욱 팀장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KB국민카드가 어떻게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카드 마이데이터 사업부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맡고 있는 양찬욱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7월 22일 오픈한 KB국민카드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리브메이트 앱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 기반하에 구축하고 또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간단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KB국민카드의 첫 마이데이터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첫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과 힘들었지만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얻게 된 많은 장점들,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레슨, 그리고 향후 과제와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서비스의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KB국민카드를 포함한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현재 디지털 업무 영역을 별도의 본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 및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업체들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리딩하기 위해 디지털 본부 조직을 일찍부터 준비해 왔으며 현재는 회사 내 가장 중요한 본부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KB국민카드는 디지털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모토 아래 1,900만 고객들 모두 디지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디지털 10개명 캠페인을 통해서 쉽고 편한 이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모바일 앱 서비스는 금융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증서 갱신할 때만 웹 서비스를 잠깐 사용할 뿐 금융 관련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모바일 앱 서비스의 다음 채널은 무엇이 될까요?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분간, 저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대고객 접점 서비스 채널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앱들은 더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다른 앱보다 더 빨라야 하고 더 편리해야 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KB국민카드에서는 현재 5개의 모바일 앱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개의 앱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속도, 편의성, 서비스 다양성,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 저는 KB국민카드의 첫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인 리브메이트 앱 3.0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브메이트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앱은 아닙니다. 2016년에 첫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앱으로서 포인트리라는 KB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즉, KB국민카드, KB증권, KB손해보험 등 7개 KB 계열사의 포인트를 포인트리라는 통합 멤버십 포인트로 제공하고 고객은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금융 서비스 앱입니다. 포인트의 적립 사용 중심의 리브메이트 2.0 서비스는 1년의 준비 기간과 다시 7개월의 구축 기간을 거쳐 리브메이트 3.0 서비스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리브메이트 3.0 서비스는 기존의 포인트 관련 서비스와 소비 관리, 혜택 관리, 자산 관리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 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브메이트 2.0이 KB금융그룹 고객과 KB금융상품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였다면 리브메이트 3.0은 누구나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오픈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다양한 금융기관의 자산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상품을 비교, 추천하여 개방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KB금융카드는 리브메이트 3.0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리브메이트 3.0은 매일매일 일상의 소비에 혜택을 연결하고 소비 성향 분석을 통해 자산 관리 조언과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나의 일상과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받고 있는 혜택을 잘 정리해주고 앞으로의 혜택을 혜택 계산기로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추천해줍니다. 리브메이트 소비 매니저는 소비 생활에 대한 나의 감정을 아이콘으로 표현하여 건강한 소비 습관의 경험을 체험토록 도와줍니다. 리브메이트는 소비에 대한 감정을 관리해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나의 금융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 가능토록 정보를 제공하며 분석을 통해 나에게 맞는 조언과 상품 추천을 큐레이션합니다. 건강한 소비를 위한 시각화된 리포트를 통해 확장된 금융, 혜택 경험을 제공합니다. 멤버십 원패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모아 전국 편의점 및 제휴 가맹점에서 합산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혜택, 소비, 금융 정보가 연결되어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더 나아진 리브메이트 3.0을 기대하세요. 동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저희가 왜 클라우드를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KB금융카드의 모든 서비스는 100% KB금융카드 IDC 센터, 즉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리브메이트 2.0 앱 서비스 또한 2016년 이후 동일한 IDC 센터 내 서버 시스템 구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습니다. KB금융카드 입장에서 한 번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에서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절차나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걸 아실 겁니다. 클라우드 선정 절차나 기술적인 검토, 안정성 확보 방안, 정보 보안 방안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카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인프라로 왜 클라우드를 선택했을까요? 저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검토할 때 배경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량 산정의 어려움입니다. 이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특성에 따른 문제입니다. 리브메이트 서비스를 비롯한 대부분 KB금융카드의 디지털 서비스는 KB금융카드의 고객, 즉 KB금융카드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용량 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존 KB카드 회원뿐만 아니라 국내의 거의 모든 금융소비자를 타겟 고객으로 봐야 하고 또 모든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보받아 처리해야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수나 처리 건수, 데이터량 등을 산정하기란 너무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온프레미스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의 소모적인 논쟁은 건너뛰고 기존 리브메이트 2.0 서비스 수준의 용량으로 클라우드 초기 용량을 확정하고 신속한 구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이나 용량의 문제는 클라우드의 핵심 서비스인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으로 추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용량 부족 문제입니다. 당사 네트워크 자원은 당사 고객 중심 서비스의 네트워크 사용량을 고려한 설계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 서비스의 증가, 대외 기관과의 거래 증가, 토스, 뱅크샐러드 등 빅테크 업체의 웹 스크래핑 증가 등의 이유로 네트워크 자원의
경합이 발생하고 서비스의 속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자원 증설은 차세대 프로젝트 등의 이유로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기존 레가시 서비스 네트워크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충분한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시장 선점 목표였습니다. 비즈니스 어질러티, 즉 비즈니스 신속성이라고 하죠. 모든 금융기관들이 비슷한 시점에 마이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시장 선점을 위해 빠른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출시를 중요한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신기술에 대한 특히 개인화 추천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카드 거래 내역 등의 기존의 카드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종류 외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쇼핑 정보나 향후의 헬스케어 정보 등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범위에 포함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종류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분석 환경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점,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데이터 중심의 시장에서 클라우드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IT 인프라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방향과 저희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난 후에 실제 서비스 런칭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KB금융그룹의 마이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KB금융카드 내에 마이데이터 사업단, 즉 리브메이트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었고요. 실제 클라우드 기술과 적용될 다양한 솔루션을 비롯한 기반 기술을 검토하면서 SI,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MSP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인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AWS 클라우드에 대한 안정성 평가와 EA 체결 등이 KB금융그룹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긴 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실제 서비스 개발이 시작되고 약 7개월 정도 만에 마침내 리브메이트 3.0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서비스 런칭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매우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오픈 이후 MAU 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온프리미스 인프라였다면 우려스러웠던 상황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점들을 보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장표에서는 그냥 단순히 시간 순으로 큰 이벤트들만 나열되었지만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첫 서비스를, 그것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마이데이터 대고객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융사가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처음이다 보니 참 어렵고 힘들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떨 땐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많았고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자 하였을 때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은 규제 대응에 대한 부담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위는 2019년 1월부터 금융기관의 중요 업무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보안, 통제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의 모든 절차와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놓은 상황이라 전자금융 감독 규정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내부 의사결정 조직에 이해시키고 진행시키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특성상 물리적인 인프라를 타 기업들과 공유하게 되는데 과연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현재 금융기관 IDC 센터와 동일한 정보 보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해외에서 클라우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결론은 났지만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정보 보안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클라우드 인프라로 방향을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사업 초기부터 내부 정보보호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도움을 통해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 인프라 아키텍처와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을 빨리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에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클라우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정보보호 조직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인프라 간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포인트 관련 서비스에 DB 서버는 그대로 온프레미스에 두고 서비스 영역은 모두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기관계, 즉 처리계 시스템과는 전용성과 EAI 거래를 통한 직접 통신을 구상하였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간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IDC 센터와 물리적, 논리적 연결이 원활할 것이며 속도에 문제는 없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두 인프라 간 통신 보안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문제였고요. 상기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으나 CSP, MSP 담당자들과 KB 내부 정보보호 및 인프라 담당 직원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규제 대응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리브메이트 서비스 외에도 KB페이 등 여러 추가 서비스가 AWS 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리브메이트 런칭을 준비할 때에는 모든 게 처음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정성 평가 절차나 AWS와의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 체결 등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에는 AWS도 이걸 처음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AWS에서도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KB카드 내부에서도 저희 팀을 비롯하여 관련 여러 유관부서에서 클라우드 관련 이해도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소위 삽질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정보보호위원회가 6개월간 3번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보보호위원회 상정 및 의결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 아키텍처 변경, 신용정보 처리 범위의 수정, AWS 안전성 평가 업데이트 등의 이유로 총 3번의 정보보호위원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때 필요한 문서들, 우측 사진을 보시면 두꺼운 서류철이 보이실 텐데 저렇게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동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경험이 생기다 보니 이후 추가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보고는 조금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중에 레슨 런드라고 할까요? 배운 점이 있다면 유관부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 특히 보안 및 인프라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MSP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처음 할 때 잘 준비를 해두면 이후에는 많은 업무 영역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해왔습니다. 먼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사용하고 있던 보안 솔루션 등을 최대한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내부 정보보호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또 익숙한 팔로알토 차세대 방화벽이나 가상머신에 적용하는 접근 제어, 로그 관제 솔루션 등을 그대로 AWS에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브메이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KB금융카드의 다른 서비스에도 AWS 클라우드 적용이 확대되면서 멀티 어카운트 기반의 보안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중간에 아키텍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즉 방화벽이나 관제, 통합 로그 분석 등을 담당하는 시큐리티 어카운트를 별도로 구성하고 실제 여러 서비스의 개발계, 운영계 어카운트와 연계시킴으로써 보안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권을 더욱 잘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KB국민카드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기존 시스템들, 특히 고객 DB, 포인트 정보 등에 대한 연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비스 프론트엔드, 즉 리브메이트 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 와스, DB 등이 온프레미스에 위치한 고객 DB 및 처리기 원장과 원활한 연계가 필요했습니다. 추가로 분석계, 즉 외부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취합된 고객의 중요한 신용정보들을 클라우드상에서 잘 처리하고 온프레미스에 존재하는 DW를 비롯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AWS 클라우드와 KB의 데이터 센터 간의 전용선, 즉 다이렉트 커넥트 설치 및 VPC 피어링을 통해 망분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리브메이트에 적용된 AWS 서비스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보셨지만 리브메이트 서비스를 크게 살펴보면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에 대한 인프라 부분, 기존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 분석계에 대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계 부분은 앱 프론트 엔드 부분과 레가시로부터의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앱 프론트엔드 쪽은 고객의 단말기로부터 스크래핑되는 데이터를 1차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또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외부와의 접점이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AWS의 라우트 53과 디도스 방어를 위한 쉴드 어드밴스드 그리고 와프 등을 거치게 되고 팔로알토 차세대 방화벽을 액티브엑트로 구성하였습니다. ALB와 오토스케일을 통해 웹, 와스, 인스턴스의 스케일, 인아웃 기반의 탄력적인 성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스크래핑 데이터 스트림의 처리를 위해 AWS의 키네시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RDS4 오라클 기반의 DB 구성, 그리고 성능을 위해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 등의 캐시 서비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와 VPN을 통해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분석계 쪽을 보면 먼저 다양한 소스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위한 ETL 서비스로 AWS의 글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구현을 위해 S3의 버켓별로 원천 소스 데이터, 분석 마트, 상품 추천을 위한 분석 모델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진행하고 다이나모 DB에 저장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SSO를 통해 인증한 후 로그 데이터 등에 대해서 아테나 서비스를 이용해 S3에서 직접 쿼리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키바나를 사용 중이며 머신러닝 알고리즘 관리를 위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얻은 교훈과 향후의 넥스트 스텝으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클라우드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체감했던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짧지 않은 서비스 개발 기간 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성과 저희 내 외부적인 사항들이 겹쳐서 상당히 많은 변경 사항들이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만을 고려한 아키텍처에서 AWS 상의 KB페이 등의 중요 서비스들이 런칭이 추가되면서 보안 아키텍처나 멀티 어카운트 구조 등의 변경 요건이 있었습니다. 온프레미스였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대응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가능했다는 점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서비스 런칭 이후에 신규 가입자 증가와 MAU 증가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AWS의 오토 스케일링과 서버리스 서비스들 덕분에 기존에는 인프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진행하지 못했던 마케팅 액티비티들을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 발생 시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코드 배포 시에 원인 모를 서비스 장애가 있다거나 혹은 시스템 레벨에 이슈가 있을 때 물리적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금융소비자 고객들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롯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내부의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AWS와 파트너 사이인 베스핀 글로벌 사이의 도움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에 맞추어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 비용과 성능에 대한 최적화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AWS SA와 템의 웰 아키텍처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클라우드에 더 적합한 아키텍처로의 개선과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향후에 마이데이터 표준 API 기반의 플랫폼 강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스크래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나 내년 8월부터 적용될 정책에 따라 API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국민카드는 AW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편한 디지털 금융, 더 좋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